네, 오늘은 8일간의 선형대 수학 6.5절의 행렬의 최소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구성은요. 첫 번째로는 최소 다항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는 반대 방향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소 다항식을 이용해서 어떤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소 다항식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닮음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음 세 행렬이 닮았나? 라는 질문이에요. A는 이렇게 생겼고요. 2를 대각선으로 가지는 대각행렬이고요. B는 이 행렬에 여기 1이 하나 더 있는 것이고요. C는 이 대각선에 일일이 붙어 있는 거죠. 여기서 닮았냐는 건 뭐 모양이 닮았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정의했던 내용이죠.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닮았다라는 것의 정의는 어떤 P라는 행렬이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A, B, C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A와 B는 닮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A는 대각화가 가능한데 B는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고유값 찾고 고유 벡터 찾으면 대각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와 C도 닮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은 질문은 이거죠. B하고 C가 과연 닮았는가 아닌가죠. 그런데 대각화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둘 다 대각화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쉬운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B하고 C가 닮았다면 어떤 행렬 P가 존재해서 P 인버스 BP가 C라는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이것이 닮음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B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B-2i를 하고요. 거기에 제곱만 해도 0이 되거든요. B-2i를 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0으로 다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0이고 여기 하나만 1인 거니까 제곱만 해도 0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B하고 C가 닮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C-2i의 제곱을 해도 0행렬이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C-2i의 제곱인데 아까 C하고 B하고 닮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걸 대신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이i라고 하지만 이것을 P 인버스 ei P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면 i하고 P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막 바꿨으면 P 인버스하고 P하고 소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P 인버스하고 P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묶게 되면 P 인버스가 여기 오고 P가 여기 오고요. 나머지 안에 있는 부분은 B-2i가 되고요. 이것의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쓰면 P 인버스 B-2i 곱하기 P에다가 다시 P 인버스 B-2i 곱하기 P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이에 있는 P하고 P 인버스가 소거가 되면서 이 식이 P 인버스의 B-2i의 제곱 곱하기 P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B-2i의 제곱이 0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뭘 곱하든지 간에 0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C-2i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C-2i는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고 1, 1이 두 개가 살아남아 있는 건데 이것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0행렬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B하고 C하고 닮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같은 다항식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다항식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을 비교해보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닮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 C를 P 인버스 BP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P 인버스 BP를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닮지 않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방정식에 넣어서 0이 되는 그 방정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닮은 판단에 대해서 방금 귀류법을 통해서 보였는데 더 쉽게 증명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생각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은 어떤 방정식에 그 행렬을 넣었을 때 0행렬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ABC라는 행렬을 생각해 보고요. 그것의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요. 람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지난절에 배웠던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도 B도 C도
여기에 넣으면 다 영행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람다 대신에 ABC를 넣고 E 대신에 EI로 바꿔 쓰면 다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영행열이 되는 것은 3승을 했을 때 영행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못했을 때도 될 수가 있죠. 제곱만 해도 영행열이 될 수가 있고 1승만 해도 영행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행렬 A의 경우에는 A-2i의 1승만 해도 영행열이 되고요. 행렬 B의 경우에는 B-2i는 영행열이 아니지만 B-2i의 제곱을 하면 영행열이 되고요. 행렬 C의 경우에는 C-2i는 영행열이 아니고 C-2i의 제곱도 영행열이 아니지만 C-2i의 세제곱을 하면 처음으로 영행열이 되는 순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렬을 넣었을 때 영행열이 되는 다항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ABC가 모두 닮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앞 페이지에서 했던 이런 관찰을 통해서 더 쉬운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최소다항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minimum polynomial이라는 개념이고요. 최소다항식은 뭐냐면요. 주어진 행렬을 대입해서 0이 되는 다항식 가운데 차수가 가장 작은 것을 말해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행렬이 닮았느냐 아니냐의 판단에 좋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FA가 영행렬이 되는 이 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fx 중에서 차수가 가장 작으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을 바로 행렬 A의 최소다항식 미니멀 폴리노미얼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차수가 가장 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럼 앞 페이지의 예를 들어보면 이 A, B, C에 대해서는 각각의 최소다항식은 x-2, x-2의 제곱, x-2의 3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잘 정의되었는가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런 A의 최소다항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수가 가장 작으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각 행렬에 대해서 이런 최소다항식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요. 최소다항식과 특성다항식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보죠. 어떤 행렬 A의 최소다항식은 특성다항식의 약수이다라는 거예요. 특성다항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특성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그 일부분만 택한 것이 바로 최소다항식이다라는 거죠. 증명을 이제 해볼게요.